오늘 수배 기자들도 많이 참석하셨고 선배님들, 교수님들 앞에서 지역 언론의 위기 그리고 저널리즘에 대해 발표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영광입니다. 오늘 이 발표는 우리 제주 지역 언론이 처한 위기 상황은 뭔가 좀 흠집내거나 휘말리지 않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위기 상황의 현실을 직시하고 기자들이 당당한 무슨 생산을 위한 파트를 하는데 어떤 여기거나 국민의 좀 화두를 한번 던져주고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발표의 초점이 너무 제주 지역 언론을 굉장히 좀 위기로 이렇게 지나치게 좀 비약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현실입니다. 위기 상황, 이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상업적 저널리즘 또는 우리가 저널리즘의 그 위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좀 답이 좀 나올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제가 발표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예, 발표 순서는 일단 뭐 서론을 이렇게 좀 제가 문제 제기 좀 하고요. 그다음 제주 지역 신문 시장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저널리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면서인데 코로나19 안에 우리가 지역 소상공인, 관광업계 또 우리가 수많은 우리가 노동자들이 좀 굉장히 많은 피해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일선 취재 활동의 초점이 대부분 우리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이런 노동자라든지 이런 좀 각종 그 업종의 문제를 이렇게 많이 좀 취재를 해왔는데 사실은 정작 우리 자신, 우리 지역 언론 기자가 정말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작 우리가 언론마다 이런 뉴스를 많이 다루지 못하는데 미디어원이라든지 기자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지역 언론의 위기 문제를 좀 사실 원래 좀 굉장히 좀 많이 다뤘습니다. 그만큼 1997년 IMF 이후에 2020년이 지역 언론이 처한 위기 상황의 심각도가 가장 높다 이렇게 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사들 지금까지 좀 나온 것들을 보면 코로나19 지역 언론 직격탄 역대급 위기 미디어온 그 4월에 이렇게 좀 나왔던 기사고요. 그다음 그 기자협회 보면 기자 순환 휴직까지 이 기자들의 그 순환 휴직제 문제가 이렇게 좀 거론됩니다. 이게 제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 이렇게 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직격탄 맞은 지역 언론이 비상 경영에 돌입했다는 기사도 나오고요. 또 지역 기자들의 열악한 현실, 명퇴라든지 휴직, 감봉, 감면 등의 감면이라는 건 우리가 종이신문에게 발행하는데 발행 지면을 이렇게 쭉 감축하는 이런 극단적 조치까지도 이렇게 취한다는 걸 보는 것입니다. 또 생존의 기로에 선 지역 언론 하면서 이 지역 언론이 굉장히 내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게 좀 위기 상황에 처한 문제에 대한 이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또 하나 보면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경상남도 이외에서 정부 코로나 타격 지역 언론 지원하라는 건의안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주도뿐만 아니라 뭐 경남이라든지 다른 시도에도 굉장히 지역 언론 위기 문제가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좀 뉴스를 보면 종이 신문을 접고 인터넷 전환에 잠정 휴관까지 하는 이런 업체들이 늘고 있다. 지역 매체들이 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좀 기획 취재한 뉴스도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번 우리 9월달에 또 현실적 문제죠. 원래 코로나 때문에 미뤘던 행사 한번 열려고 했더니 다시 코로나 재확산되면서 지역 언론들 한숨을 쉬고 있다. 이런 뉴스도 이렇게 좀 눈에 띕니다. 또 보면 연합뉴스의 코로나로 지역 언론 경영 고용 위기가
아주 심각하다. 그래서 대책 절실이란 이런 그 뉴스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전국 언론노조에서 지역 신문을 위한 특단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진흥재단에서 올해 실제 좀 현재 실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역 언론에 100억 원을 아마 긴급 지원하고 있다. 아마 광고 형태로 이렇게 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아무튼 위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제주 지역에서 보면 코로나19 위기가 어떤 형태로 좀 나타나고 있냐면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제주도가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하면서 이렇게 산업 구조가 관광산업 의존도가 70%가 넘는 이런 구조적 특성 속에서 관광에 급감하니까 일단 관광산업이 1차적으로 이렇게 붕괴되고요. 그리고 연관산업으로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좀 피해가 확산되면서 지역 경제가 역대급 불황을 맞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주 수입원은 언론의 입장에서 광고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광고 시장이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광고 시장이 아주 좀 위축됐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원래 그 예정됐던 각 언론사별 기획 행사, 기획 사업들이 줄줄이 이렇게 취소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기획 행사가 취소가 됐다라는 건 행사 자체를 못해서 그에 따른 수입을 덜 얻었다 차원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획행사 하나를 하면 그 기획행사를 매개하면서 광고도 많이 수입했지 않습니까? 협찬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축구대회면 무슨 축구대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하면서 광고가 뭐 거의 전후 행사 개최 한 달 전부터 잔뜩 치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게 전부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 언론도 역시 기자들의 순환 휴직제가 이렇게 좀 되고 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해서 다행히 유급 휴가제를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유급 휴가든 무급 휴가든 중요한 것만 하면 없는 인력 구조는 더 축소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저널리즘의 품질 문제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 하고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전반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좀 봤더니 지역 신문이 처한 경영 위기는 신문 시장에서 저널리즘 영역에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좀 품질 저하 문제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좀 우려가 좀 크고요. 또 이러한 그 구조하에서는 좀 사회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럼으로써 좀 저널리즘의 상업화는 더욱 좀 심화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좀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제가 사장님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되죠. 사주의 영향력이 좀 더 입김이 더 세지고요. 그리고 사주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우리가 저널리즘이 이렇게 좀 좀 활용될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결국 우리가 기자들이 근무 여건이 좀 더욱 어려워지게 되면 건강한 뉴스 생태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좀 합니다. 그러면서 좀 이 글에서는 언론이 직면한 현재의 그 상황이 어떤가 이걸 한번 좀 현실적으로 과학적 연구도 아니고요. 제가 이런저런 상황 조사를 통해서 한번 좀 재정리를 해봤습니다. 위기 상황에 정확한 실체가 뭔지 한번 파악해보고 우리 기자들이 어떤 앞으로 좀 고민 속에서 이 저널리즘을 더 건강하게 이렇게 좀 활동을 이렇게 좀 하기 위한 방안들을 한번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제주 지역 신문시장 어떤 상황인가 해서 한번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좀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지역 언론의 위기에 대한 그 논의인데 사실 위기라는 말은 제가 1993년 12월에 입사를 했는데 그 지역 일간지에 1993년이면 지금부터 27년 전이죠. 27년 전에도 입사했더니 굉장히 지역 언론 위기라고 해요. 회사 상황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해까지만 하면 어찌어찌 이렇게 되고 내년부터는 여러분들 구조도 좀 올려주겠습니다만을 제가 93년을 27년 전에 봤거든요. 그때도 매체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때 매체가 몇 개냐면 3개밖에 안 됩니다. 제주지는 밖에 안 되는데 그때도 굉장히 많고 또 인터넷 신문도 전혀 없었습니다. 주간지 거의 없었고요. 주간지 있더라도 거의 잠깐 정상적 발행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발행도 힘들었고요. 월간지가 있었는데 월간지도 굉장히 좀
파급력 있게 이렇게 활동을 못했죠. 또 90년대에는 그 오로지 인터넷 떴고 PC방도 잘 안 됐고 저는 뭐 원고지 세대입니다만 원고지 하다가 나중에 그 노트북 처음 이렇게 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도 기사를 110일로 계속 수행하던 이런 시절 90년대도 그러면서도 굉장히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학계에서도 어떻게 위기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제주재민 하나 세계 매체일 때도 언론 너무 많다는 게 굉장히 그렇게 좀 하나 보니까. 그래서 1990년대 같은 경우에는 매체 난립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그 위기론에 대한 논의가 좀 많았고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인터넷 대중화, 모바일 웹 시대, 그 소셜미디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이신문이 특수한 쇠퇴에 따른 위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좀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좀 지역신문이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체는 줄어들지 않는다. 계속해서 생겨난다. 늘어난다는 게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문제이고 지금 우리 제주 지역 언론에서 이거는 우리가 타 시도보다도 제주 지역 언론에서 드러나는 아주 특징적인 문제입니다. 왜 매체가 줄지 않는가? 이 문제도 제가 나중에 좀 언급하겠습니다만 사주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왜 신문을 설립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학계에서도 많은 이렇게 논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그건 검열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번 나중에 설명을 이렇게 들으시면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 문제도 좀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에서는 설명할 거는 첫 번째는 매체 난입에 따른 과당 문제를 일단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불안정한 경영체제 및 혼돈 상황이 지속되는 문제. 세 번째는 협소한 광고 시장의 문제. 그다음에 네 번째는 미디어 이용 패턴의 변화에 따른 구독자의 감소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매체 난입의 문제입니다. 현재 제주 지역 이렇게 좀 보시면 매체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봤더니 112개, 7월 말 기준으로 제가 제주도청 공보관실로부터 자료를 얻어서 한번 이렇게 쭉 봤더니 112개사입니다. 일간신문 6개사입니다. 주간신문 14개사고 특수주간 8개, 그 다음에 인터넷 굉장히 많죠. 68개입니다. 또 인터넷 뉴스에서 포털 2개사밖에 안 되지만 방송사도 좀 들어갔다 11개로 그 다음에 통신사도 조금 있습니다만 빼고 해도 3개는 현재 지역에 등록된 게 3개입니다. 그래서 이 매체 등록축에서 나타난 특징은 뭐냐면 10년 미만, 그러니까 신생 언론이 61.6%에 달한다. 이 112개 중에 69개사가 최근 9년 이내에 이렇게 설립된 매체들이다라는 게 아주 특징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경과한 매체는 43개사, 38% 이렇게 합니다. 자, 인터넷 신문만 들었다고 하는데 인터넷 신문뿐만 아니라 일간지, 주간지, 방송사, 통신사 다 늘었죠 지금. 자, 매체 난입의 주 원인 하면 물론 첫 번째 가장 주범이라고 꼽히는데 동네북이죠. 인터넷 신문이 가장 주범이다. 현재 68개가 있는데 인터넷 신문은 제가 과거 일간지 하다가 이렇게 일간지에서 인터넷 신문 새로운 대한신문을 창간한다면서 이렇게 처음에 저도 초창기 멤버입니다만 사실 저는 2003년부터 인터넷 신문을 같이 뛰어들었습니다만 법제화는 2005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사실 법에도 없죠. 법적 근거는 이게 언론이냐 아니냐, 오마이뉴스가 언론이냐 아니냐,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굉장히 이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정기간행물 등록법이 신문법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신문법이 개정되면서 여기에 이제 법적 지위, 인터넷 신문이 하나의 언론으로서 법적 지위가 명시가 되죠. 그래서 2005년에 이렇게 되니까 이때 처음 우리가 제주 지역에서 인터넷 신문을 해봐야 제주투데이가 가장 오래됐고요. 그 다음 제주소리, 미디어제주 이 세 개가 2005년에 처음 등록합니다. 그러다가 2010년 되니까 18개사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현재는 68개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일간지를 하나 만들려면 전에 물론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인쇄공장, 즉 윤정기 문제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윤정기도 임대받아서 아니면 인쇄도 대행해서 하니까 일간지도
만들기 설립하기 쉬워졌죠. 인터넷은 더 쉬워졌다. 중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인터넷 신문이 너무 많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거 줄이려고 2015년에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신문법 시행령이 뭐라고 했냐면 취재기자 3명을 포함한 취재편집기사 5명 이상 상시적 고용, 이 5명 이상 상시적 고용하는 걸 좀 고용보호 가입증명서라든지 이걸 통해서 확인돼야만 인터넷 신문 등록하겠다. 그러니까 5명 미만은 등록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걸 해서 굉장히 논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고용 인력까지도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지나친 규제이다. 언론의 자유를 아주 현저하게 이거 침해하는 행위다라면서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2016년 10월에 이 신문법 시행령은 위헌 판결을 맞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는 3명이었거든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5명 늘리려고 하다가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이 조항이 전면 다 싹 삭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1명만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좀 전까지 5명을 하려고 홍을 떼려고 하다가 홍 하나 더 붙인 셈이 되었죠. 그래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기 계신 기자들 좀 기억날 겁니다. 2016년에 모 인터넷 신문은 자진 폐간했습니다. 한두 개가. 육지로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폐간했습니다. 스스로. 왜냐하면 우리 5명 책을 자신이 없다 해서 1, 2년 사이에 폐간한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굉장히 등록건 수가 작다가 갑자기 이제 2018, 이게 위헌 결정되면서 2018년부터 다시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인터넷 신문이. 그래서 작년만 해도 10개 이상이 늘어났고요. 아마 2018년에도 그렇게 좀 늘어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헌재 위헌 결정 난 후에 제어 장치가 실종이 되어버린 문제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2018년에 14개사가 등록됐고 2019년에 9개사가 새롭게 등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8개 중에 현재 제주도청 출처 등록사가 몇 개냐면 제가 이거는 7월 말 현재로 이렇게 잡아가면 23.5%밖에 안 됩니다. 16개사. 그럼 나머지는 대부분이 취재 활동을 거의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실 언론사가 굉장히 급속히 양산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럼 뭐 인터넷만 문제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간 신문도 굉장히 좀 문제입니다. 제가 전국적 한번 일간지 현황을 아까 제가 10월달에 10월 현재에서 한번 이렇게 좀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 표 보면 제주도가 6개사입니다. 6개사인데 우리보다 적은 데가 어디냐면 인천하고 우리는 뭐 비슷하고요. 대구, 울산, 강원, 충남, 전남보다도 제주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중위권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일간 신문의 양쪽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2013년 배현지 교수님 쓴 논문을 이렇게 보더라도 제주도의 기업체 수와 구독하는 인구 등을 볼 때 가장 열악한 시장임에도 세계 일간지 체제는 시장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2013년만 하더라도 3개밖에 안 됐다. 지금부터 한 7년이지만 이것도 많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 했는데 지금 6개까지 많죠. 세계 신문도 신문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전에 이렇게 우위 신문, 확실한 우위 신문, 독점 신문이 있으면 좀 정리될 것 아니냐는 그렇게 했는데, 물론 완전한 시장의 논리에서는 그 얘기도 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요. 근데 지역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이 언론은 분명히 쓰러져야 정상인데 안 쓰러지거든요. 거의 내일 모레면 폐간할 것 같은데 폐간 안 하고 어떻게 끈질기 생냐면 제주도에서 코로나19 직격탄 맞아서 많은 업종들이 도산되고 있습니다만 제주 지역 언론에서 코로나19 직격탄 맞아서 도산됐다는 거 아직까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일간지 중에 6개 중에 하나, 최소한 2개까지는 아니고 하나 정도는 가장 수달 주제에 있는 매체는 도산되지 않을까. 이제 거의 희망도 없다는데 어찌어찌 버티다가 또 끈질기 생명력으로 또 살아납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봤더니 제주 지역의 특수한 상황, 벤당 문화라는 게 좀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 논리 속에서 상품이 잘 팔릴 만큼 광고를 얻을 수 있다면 하위 업체는
거의 좀 몰락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시장 상품으로서 평가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광고를 수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좀 약간 비정상적 것이죠. 하나는 설령 뭐 신문으로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내가 신문 참관한다, 신문 새로 설립한다 하면 신문 새로 설립하면서 그 신문의 상품으로서 기사로서 이렇게 승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신문 사주가 누구지? 그 사람 멤버가 어떤 사람이지? 그 사람의 인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하지? 그걸로 가서서 특수한 그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그 소위 뭐 굉장 문화를 통해서 어쨌든 광고를 수주하고 뭘 하고 진정한 우리가 상품으로서 평가받아서 이렇게 좀 경영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인맥 네트워크와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관의 문제인데 공공기관이 광고를 이렇게 배분하는 문제가 물론 좀 메이저 업체는 좀 많이 배분하고 그렇지 않고 낮은 데는 적게 배분하고 있지만 배분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명맥 유지용은 된다. 명맥 유지용은 된다. 다른 회사에 A라는 신문사에 광고 10개 받을 때 우리는 기자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광고 하나만 받아도 명맥은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런 좀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역에서 일반지는 6개인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5년 후에도 6개에서 5개로 줄어들리는 거예요. 그 한 개가 폐망하면 아마 제3의 사람이 인수를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확장해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매체 난립과 더불어서 일간 신문에서 불안과 혼돈을 너무 많이 조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제주일보와 유제주일보의 갈등 문제가 사실 좀 있었고요. 굉장히 좀 마음 아픈 일입니다만 이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경영난이 굉장히 좀 장기화되면서 소유구조가 변동이 굉장히 좀 심하다. 또 경영체제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호가 너무 많이 바뀐다. 지금 재민일보고 하이라이트만 빼고는 다 제호가 바뀌었어요. 6개 신문 중에 4개 신문이 제호가 전부 바뀌었는데 제주일보 같은 경우는 물론 2012년에 부도 사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2015년에 똑같은 두 개의 제주일보 만들었다가 바로 며칠 후에 제2제 제주일보로 지역을 변경했고요. 다시 제주신보했다가 지난 7월 15일부터 다시 제주일보로 이렇게 바뀌어요. 유제주일보 같은 경우는 제주일보에서 상표권 경매 낙찰하면서 제주일보로 이렇게 반려를 계속하다가 지난 6월 30일 다시 유제주일보로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좀 한라일보 같은 경우는 좀 2012년에 미래저축은행 파산에서 대주주가 구속되는 사태가 이렇게 터졌고요. 2013년에 불과 지금부터 7년 전입니다만 이때는 법정관리까지 들어가는 이런 악플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다시 JPM과 인수합병하면서 이렇게 넘어갔고요. 또 그해 말에 부영에서 다시 이렇게 인수하면서 현재 부영에서 이렇게 좀 운영하고 재민일보 같은 경우에도 물론 사주는 한 2번은 바뀌었습니다. 2번 이렇게 좀 바뀌었고 이렇게 좀 했는데 재민일보 같은 경우도 도민주로 시작해서 사주가 여러 번 좀 2번, 3번 이렇게 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후반에는 전국지를 지향해서 48명까지도 이렇게 증명하다가 점점 줄이고 현재 16명까지 이렇게 맞죠. 40몇 명까지 줄 때는 그만한 기자들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16명 최저로 이렇게 좀 들어가고 있고요. 좀 제주타임스로 시작한 주간지가 이제 제주신문 2013년에 주간지에서 다시 일간지로 이렇게 전해서 발행했고요. 제주메일과 제주타임스가 지금 경영 문제로 해서 법률 분쟁기가 이렇게 법원 경매에 이렇게 좀 넘어갔고 결국 현재 제주메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제주신문 같은 경우에는 제주프레스가 이렇게 제목을 변경하면서 있죠. 그러니까 좀 우여곡절을 안 겪은 신문이 사실 없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협소한 광고 시장의 문제이고 기획행사주의 문제인데 제가 이 부분을 인용할까 말까 하다가 좀 이렇게 쓰는데 왜냐면 현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광고 빼고 축하 광고 빼고 중에 무슨 광고가 가장 많을까? 저도 몇 개 샘플링해서 이렇게 좀 봤습니다만 좀 상점, 영업, 메인 광고가 가장 좀 많았다 제시죠. 그만큼
광고 시장이 열악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스마트 광고, 기업 PR 광고는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공기관하고 뭡니까 우리가 승진, 축하, 결혼, 화촉, 부흥까지 이런 광고 빼면은 제일 1순위 광고주는 자영업자하고 개인으로 이렇게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제주지역 사업체 통계 보면 알습니다. 81.9%가 4명 이상의 업체입니다. 또 2명 미만의 업체를 한다면 93%가 제주지역에 있는 사업체 중에 93%가 10명 미만의 업체입니다. 수송 규모. 그만큼 열악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고 시장 하다 보니까 각 언론사 광고 담당, 영업 담당 직원들의 이 경쟁 시장의 무대가 어디가 되냐면 기업 시장이 돼야 되는데 기업 시장이 안 되고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전이가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광고 로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건데 제가 20년 전만 하더라도 공공기관은 적당히 나올 때 필요한 광고만 이렇게 나오지 지금처럼 아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 광고 시장의 이제 싸움이 처음에 상업 광고에서 승진, 축하, 화촉, 부흥 광고 쪽으로 많이 이렇게 이동이 됐고요. 지금도 이건 유지는 됩니다만 그다음에 공공기관 광고로 굉장히 많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가만히 봤더니 똑같습니다. 우리가 좀 1가지 맨 뒤에 보면 승진 축하 광고 나오는데 기업 광고 거기 하나 넣으려면 얼마짜리를 최소 넣으면 최소한 한 200만 원 이상은 되겠죠. 뭐 200만 원 미만이면 모양새도 좀 줄이고 그 이상. 그런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광고가 바로 승진 축하 광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만 원짜리 광고라도 한 20개 만들면 200만 원, 30개 만들면 300만 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광고 수주가 쌓이게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광고는 이제는 단순한 정말 필요한 정책에 대한 꼭 필요한 공공성 광고뿐만 아니라 기획 기사 형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요즘 기획 기사 나온다면 공공기관 혹시 이거 스폰 됐나 안 됐나 공공기관 혹시 기획 기사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먼저 들 정도로 좀 그렇게 좀 많이 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지자체 보조금이 굉장히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축구대회, 마라톤대회, 농구대회, 배구대회, 스포츠 행사에 국한되던 것이 요즘은 아주 다양합니다. 하다못해 상품 전시전도 다 언론사에서 주최하고 있고 웬만한 축제, 공연 안 하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언론사에서 주최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늘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반신반의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작년 10월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렇게 2020년 올해 예산에 편성된 지역 예산이 언론사 지원 예산이 100억 규모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광고에서 가장 큰 위기가 누구냐면 지자체입니다. 지자체가 가장 큰 광고주의 1위고 그 다음에 기획 행사 좀 잘하려면 지자체한테도 잘 보여야 되지만 도의회도 로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 의결권 갖고 있는 도의회, 지자체와 도의회가 지방의회가 좀 뉴스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좀 약간 좀 우려가 우리가 저널리즘 활동하는 데서 좀 우려되는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좀 하나 우리가 좀 시장 상황을 하나 좀 더 짚어본다면 미디어 이용 팩터,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지만 이로 인해서 좀 구독자가 굉장히 현재 감소하고 있다. 전체 전통 매체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디지털 모바일 플랫폼의 강세가 현재 미디어 이용 패턴 변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강세를 보이는 게 텔레비전은 여전히 합니다만 약간 스포츠는 여전히 합니다만 인터넷, 모바일, PC, 메신저 서비스, SNS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종이신문은 맨 밑에 12.3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전통 매체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전은 소폭 줄었습니다만 한 6%포인트 정도 10년 전과 지금 비교하면 한 6%포인트 정도 이렇게 줄었습니다만 라디오는
한 17%포인트 이렇게 좀 하락했고요. 종이신문은 무려 한 30여 포인트 이렇게 좀 하락했던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뉴스 이후의 주요 경로도 그 수요자 조사 결과 이렇게 봤더니 지난 일주일 동안 뉴스 주로 어디서 보거나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본 결과 텔레비전이 53% 정도 나오고요. 인터넷부터 39%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아시는 건 종이신문은 1.8%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신문을 보고 저기 정보를 이렇게 얻는 게 비율이 현저히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번 이렇게 좀 보면 저 종이신문만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열독시간, 구독률 전부 하락했다. 여기에서 제가 또 이제 90년대부터 다시 한번 재구성해 봤습니다. 신문 전기 구독률 변화 추이를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근데 여기 96년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봤는데 96년만 하더라도 이거 PC가 대중화되던 시절이거든요. 원고지 쓰는 사람 반, 노트북 쓰는 사람은 한 20%, 나머지는 교회를 보거나 편집하거나 또 기자가 배우 친다면 그 정도였던 시절이죠. 96년도가 이때는 69.3% 거의 70%가 저기 정기 구독자예요. 구독률이 이때는 저희들 집에만 가도 아파트에 이렇게 살게 되면 새벽에 오토바이 소리, 배달하시는 오토바이 소리, 신문 탁탁 문 앞에 던지는 신문이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옛날에 한 추억처럼 이렇게 그러면 그다음 그 초고속 인터넷망이 등장한 2000년대에는 59.8%, 60% 떨어지죠. 이때 점점 떨어지고 2008년 이때부터 거의 웹 6.0 시대라면서 인터넷 이용도가 높을 때 36%까지 떨어졌고요.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등장한 2010년 정도에서는 20%대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셜미디어가 아주 대중화된 현재는 6.4%. 그래서 불과 15년 전과 지금 비교하면 신문 정기구독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소멸 직전이다, 위기 직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신문을 안 봤는데 종이신문에는 그래도 광고가 엄청 나갑니다. 이게 그럼 종이신문 도대체 다 어디 가고 있을까? 제가 좀 아이러니한 거는 다시 제가 ABC 인증비스 이거를 이렇게 좀 표로 정리해 준 뭐가 없어갖고 또 일일이 제가 하나하나 다시 해갖고 이렇게 2012년부터 매해 인증비스를 이렇게 좀 해봤는데 제주일보는 저기 2012년에 유료 부수가 12,571부, 현재는 12,238, 거의 비슷합니다. 아주 성공했죠. 근데 재미일보는 2012년에 9,581부, 현재는 12,024부, 거의 한 2, 3,000부 늘었죠. 재미일보는. 한날보는 2012년에 13,343부, 현재는 13,186부. 줄더라도 소폭은 줄었습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유재주일보는 2016년부터 발행됐어요. 2016년부터 이렇게 집계가 되는데 5,600부에서 현재 7,500부로 한 2,000부 정도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다음 제주메일은 이렇게 좀 나중에 ABC 협회 인증을 좀 작년 안에서 이렇게 필요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처럼 정기 구독자는 거의 사라졌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료 구독자는 여전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12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정기 구독자는 다 사라졌다고 하는데 유료 구독 부수는 굉장히 많다. 그래서 유료 구독은 어딘가에 신문 팔고 있죠. 그럼 아파트 같은 이런 가정집에 안 팔고 도대체 어디 가서 또 다른 이제 구독 수요가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이제 구독 수요가 단체 구독을 하든 어디 가서 도서지역 단체 구독을 하든 이렇게 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약간 우리가 시장 상황이 원래는 이 만부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1부당 10,000원이죠. 그래서 제주일보 기준으로 12,238년면 한 달 매출이 구독 수입이 얼마 나와야 되면 1억 2천만 원 나와야 됩니다. 이걸로 충분히 그래도 한 30명의 인건비는 구독 수입만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유료 구독
부수니까 이 유료부터 부수만 중심으로 한다면 한 달에 구독료 수입이 그리고 1억 원 이상씩을 계속 통장에 이렇게 좀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실제와 이것과는 데이터와는 좀 약간 거리는 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와 이 표를 보면 참 참담한데 희망도 안 보이고 종이신문 이 표를 보면 그래도 어딘가에 그래도 활로가 있다라는 좀 뭐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제가 만약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선방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는데 이런 국내나 미디어 환경에서 좀 저널리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살펴본 그 세 가지 미디어 패턴 제외한 그 세 가지에서 내지 우리 상황과 저널리즘에 있어가지고는 좀 매체가 굉장히 좀 난립하는데 근수가 매체는 크게 늘어났으나 좀 뉴스의 다양성, 여론의 다양성은 실종되고 판박이 뉴스가 범람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좀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앞서 서두에서 말씀했지만 기자 인력이 굉장히 좀 감소를 했습니다. 이 표에서 보면 이것도 제가 좀 하나하나 한국신문 방송 연강 자료하고 그 다음에 2005년에 발행된 언론진흥재단 종사자 현황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좀 만들었는데 제주일보 같은 경우는 1998년에 64명이었습니다. 순수 기자 인력만. 지금은 2006년에는 반토막 35명. 지금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 파악은 이거보다 더 줄어듭니다. 재민도 마찬가지 38명에서 30명을 줄었고요. 한라이브도 90년대에는 42명까지 이뤘으나 2006년. 이 편에서 보는 시사하는 바는 지역 언론 시장이 매출 규모나 신문 구독 부수를 다 늘었다고 하지만 인력은 90년대만도 못하다. 20년, 30년 전만도 지금 더 못하다는 조직력이 취재력이 더 못하다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적인 게 교열부가 대부분 다 폐지됐죠. 일간지에. 저희들 다닐 때마다 교열부가 항상 5명 내지 6명 취재해서 기자들이 쓰는 원고. 그래서 보면 오탈자 하나 발견해서 이렇게 전화 주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까지 하면서 오탈자 찾기가 거의 수능 드림 찾기 했는데 지금은 사실 범람하는 거 사실 못하고 억법에 맞지 않은 표현, 부적절한 표현, 적절하지 못하는 표현들이 좀 사실 이게 제어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탐사기획보도전단 팀이 요즘은 오히려 90년대부터 더 사라졌다고 느낍니다. 90년대만 해도 사상이 말년다부터 전단팀들이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우리가 동굴 탐사팀도 있었고, 오름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전단팀이 거의 사라져서 출처에 한주는 기자 배치하기가 좀 버거운 상황이다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취재력 부족은 결국은 기자들이 발로 뛰는 취재, 발품으로 뛰는 취재가 아니라 보도자료를 우선하게 되고 또 두 번째는 풀취재라고 하는데 풀취재라고 하면 혼자만 취재가 아니라 같이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마치 공동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이미 다 공개적으로 같이 좀 취재하는 형태 또는 요즘 단톡방이라고 하면서 기자간 취재 공개 방식 이걸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판박이 뉴스는 더욱더 범람하게 됩니다. 차별성은 점점 더 사라지게 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독자적 취재력은 크게 약화됐다고 느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그 광고시장 협소화 문제에서 이 산업적 저널리즘이 굉장히 좀 많이 나고 있다. 공공기관 광고 의존도는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와 도의회를 통한 보조금 확보 경쟁도 이렇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면 도청에 보조금을 달라고 특정 부서와 특정 언론이 굉장히 이렇게 좀 소통하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소통하는 게 굉장히 두드러졌죠. 그러다 보니까 비판적 저널리즘은 굉장히 좀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회에 대해서도 제대로 좀 의정활동 펴고 있는가, 감시기능, 비판기능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걸 냉철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도의회도 하나의 예산 심의할 때 진액하는 하나의 수단. 그래서 의원들하고 언론이 아주 좋은 이렇게 좀 관계를 하면서 이런 한 편입니다. 이게 물론 지역 언론뿐만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언론의 가장 큰 영향력
예전에도 그렇습니다. 광고주 영향력이 가장 세다고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셉니다. 광고주 영향 더 세졌는데 다만 그 광고주가 틀려졌다. 예전에는 기업체 좀 뭐가 좀 많았는데 요즘은 공공기관이 가장 큰 광고입니다. 그래서 최초 기자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광고와 수입도 좀 약간 달리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또 사주의 경영 논리가 글 쓰는데 개입될 소지도 굉장히 지금은 오히려 확대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승경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에도 아까 뭐 미디어 이용 패턴도 다 봤지만 가장 두드러진 게 요즘 우리가 디지털 멀티미디어 시대에 따라서 속도의 시대, 굉장히 한 해가 다르게 이 디지털 기술이